오늘은 최근에 노동운동 현안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운동과 주사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넘겨주시죠. 왜 이제 노동운동을 하려고 하는가인데 최근에 이제 파업들이 연이어서 벌어지고 있죠. 화물연대 싸움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고 학교 비정규직이 지금 싸우고 있고 서울대 병원 노조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저희가 이제 대한연대에서 주목했던 건 세 가지 사안인데요. 제가 단체 협약의 고용 세습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63개 기업에 대한 63개인가 그 정도 단체 협약을 바꿀 것을 시정 명령을 내렸고 저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기아자동차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좀 할 계획으로 있고 그 외에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등을 그러니까 대한연대에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의 파업 투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화물연대 이제 파업의 뭐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들여다보지 못했고요. 이 지금 투쟁이 지금 윤석열 정부 어떤 정치 투쟁으로 지금 기사화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우려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민주노총 등이 지금 이번 이태원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대 각을 더 세우는 이런 파업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파업을 잡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쭉 넘겨주시죠. 이거는 좀 러프하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70년대 초반 그러니까 청계피복 싸움이 워낙 컸죠. 전태일 싸움이. 그리고 전태일은 NLPD를 막론하고 모든 운동권의 어떤 상징 같은 존재고 주로 경공업 싸움이 있었고 경공업 싸움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 경공업 노동운동이 있었고 여기 학생과 종교계가 붙는 양상이고 학생은 뭐 장기표, 문성현, 김문수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종교계는 크리스천 아카데미 이게 강원령 목사가 했던 거고 여기가 경동교회를 했죠. 산업선교회, 뭐 제일교회 이런 것들이 있었고 기타 이제 중공업 남성 노동자들도 이때 꿈틀 하는데 주로 중공업 남성 노동자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직업학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우조선이면 그냥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직업학교에서 하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거는 권영목 씨가 한국 노동운동의 이거 상징이죠. 이 양반이 직업학교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70년대 노동운동을 읽었던 뭐 그런 거고 조금 더 러프하게 한 장 더 넘겨주시면 80년대 중반이 되면 대우자동차 싸움이 있습니다. 인천 부평에 있었던 건데 홍영표 이런 사람 지금 민주당 홍영표 씨입니다. 구로동맹 파업은 심상정, 뭐 김문수 이런 이런 사람들이 상징적인 인물이고 그 외에 85년부터 한 87년 봄까지 구로 인천 지역에 그야말로 수많은 학생들이 들어가서 이제 이 양반들이 노동운동을 했는데 노동운동보다는 이제 혁명운동을 한 거죠. 네. 레닌주의 주체상 이름하에 무진장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개만 예를 들면 인민노련이 유명했고요. 막스 레닌주의 당, 노동계급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도 이런 거에 있었습니다. 저도 88년에 서울 지역 애국 노동자단이라는 걸 했는데 자진 해산했기 때문에 뭐 역사책에는 남지 않는 그런 겁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87년 노동자 투쟁이 있는데 현대중공업에서 시작되죠.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6월 29일 날 그 6.29 선언이 나서 6월 항쟁이 이제 중지되는데 그때 이제 7월 초부터 이제 현대그룹 노동자들이 주로 싸워요. 그래서 8월 18일, 19일 날 울산에 있는 현대그룹 노동자 전체가 이렇게 큰 규모의 싸움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로 중공업 남성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의 전면에 등장하는 그런 거고 수도권 사무직으로 확산되고 그 다음에 초반에는 전노협의 운동의 상징이었는데 이거는 단병옷이에요. 근데 이건 중소기업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95년 민주노총으로 갈 때는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뭐 중소기업 노동자가 뭐 중심이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민주노총이 될 때는 권영길 씨는 언론노조위원장입니다. 중심이 돼서 됐고요.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 여기까지 요 네 번째까지 해보죠. 87년 노동자 투쟁이 있었고 이제 88년, 89년, 90년 정도 되면
그러니까 매년 큰 규모의 싸움이 있습니다. 89년 현대중공업 싸움이 컸고 네. 89년 서울 지하철 노조 싸움 등등이 컸는데 이게 90년대 중반이 되면 좀 순화돼서 이제 좀 안착화되는 거죠. 노동자들 임금도 꽤 오르고 네. 그 다음에 90년대 중반이 되면 한국 자본주의도 안정화됐기 때문에 일정하게 이제 그리고 그것을 반영한 게 민주노총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한번 좀 얘기를 해보시죠. 당시 뭐 저 대학 그 1학년, 2학년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때 이제 PD 운동권 PD 계열이 있고 NL 계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로 이제 PD 계열 쪽에 운동권들이 노학연대를 많이 외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노동자 무슨 파업이라든가 크고 작은 투쟁 현장에 항상 PD 운동권 세력들이 가서 투쟁에 결합하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NL 운동권들은 주로 이제 통일운동 등의 반미, 뭐 통일, 뭐 이런 쪽에 지금 집중을 좀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노학연대 투쟁은 좀 PD 계열의 주 몫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NL 운동권들도 당시 이 대한민국을 혁명화하기 위해서 이제 반미 자주화 투쟁을 하는 주 동력은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도시빈민 이런 이제 기층 민중들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죠. 또 그렇게 학습을 해왔고 그래서 항상 노농학 연대 이런 투쟁에 늘 관심을 가졌지만 어쨌든 당시 87년 노동자 대투쟁 그리고 그 이후에 대노동자 파업에서 NL 운동권들도 결합을 했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전면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특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 질문을 해보죠. 네.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89년, 90년, 91년에 보면 NL과 PD가 확연히 달랐죠. 네, 네, NL은 통일운동, 네. 뭐 PD는 노학연대투쟁을 했었고 두 번째 그게 어디에서 또 나타나냐면 그러니까 PD 친구들은 주로 노학, 그러니까 네. 노동 공장에 투신했는데 네. NL들은 대거 농민에 투신하거나 애국적 사회 진출을 네, 해서 그랬었죠. 네. 그런 게 그 얘기 좀 해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현장 이제 노동 현장에 직접 그 참여하는 그리고 졸업을 하거나 뭐 졸업을 하기 전에도 현장 진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NL 운동권은 어떤 애국적 사회 진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런 애국적 사회 진출이 이제 주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 어떤 곳에 가더라도 그게 이제 엘리트로 가든 공무원이 되든 교사가 되든 어디 노동 현장에 가든 본인이 NL 운동권의 사상과 이론을 가지고 주체사상이라든가 민족해방 이론이라든가 이런 이론을 가지고 어느 공간에서건 조직화를 하고 또 사람들을 조직해서 이 대열에 참여시키면 된다라는 이런 애국적 사회 진출에 대한 개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운동의 폭이 좀 넓었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꼭 내가 기층 운동으로 노동자가 되거나 농민이 되거나 뭐 도시 빈민 활동을 하거나 이런 걸 하지 않아도 각종 자신이 할 수 있는 공간에서 함께 하자. 뭐 이런 그 운동을 추구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NL 운동권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그게 이제 거기서 좀 얘기를 더 한다면, 그러니까 86년, 87년의 분위기는 네. 교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거나 이런 것들은 약간 개량주의라고 그랬어요. 그랬었죠. 네. 네, 예. 노동운동 그런 건데, 근데 막상 판을 깨고 보니까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는 거니까 교사나 간호사나 변호사는 주류가 되는 대신 농민이나 NL이 중요했던 농민이나 노동자들은 주변화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80년대 후반에 학생들이 진출할 때 노동자, 농민이 중심이었죠. 생산직 노동자. 근데 거기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이드로 바뀐 건데 가장 극적인 사례는 제가 볼 때 농민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에 제 후배 친구들이 대거 농민에 투신했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은 그냥 농민으로 살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네. 그 당시에 뭐 제 동료들도 그 농민운동에 특히 NL 운동은 농민운동 쪽에 많이 결합을 했던 것 같아요. 훨씬 더 가까웠고 PD나 당시 이제 사회주의 그 주장했던 산호맹이라든가 또 이제 PD 계열 운동 학생 운동권들이
어랑노왕연대를 많이 외치고 노동 네. 현장에 집중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NL 운동권은 농민운동이 좀 많이 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당시에 그 노동단체, 노동조합이라든가 지금 전노협, 단병호 씨라든가 권영길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PD 개념, PD 쪽에 그러니까 정통 NL 운동권들은 아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는 민주노총이 확연하게 뭐 지금 시기에는 이 NL 운동권들이 좀 장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게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얘기를 하자면 NL하고 PD랑 그러니까 NL은 농민 쪽에 강하고 PD는 노동자 쪽에 강했는데 90년대 초반 PD는 그러니까 혁명적 성격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운동, 그러니까 나는 PD를 운동권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는 게 그 당시가 되면 이 친구들이 뭐 뭔가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었어. 그러면서 이제 사회에 그러니까 노동자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너 노동운동 할 거야? 그러면은 그게 좀 의심스러운 애들이 너무 많았어. 그런데 NL은 그 변혁적 성격을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노동운동에 대한 생각이 좀 적었다고 하더라도 숫자로 보면 NL이 압도한 거죠. 이게 이제 2000년대 이후의 노동운동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농민에서도 내가 좀 재미있는 기억이 있는데 2000년대 초반에 제가 농민 쪽에 강연을 많이 다녔어요. 네, 네. 그 단위 군농민회까지 가서 강연을 했는데 나는 황당한 기억은 나를 초청하고 일했던 사람들이 외견상 볼 때는 다 농민이야. 그런데 끝나고 나서 그 뒤풀이를 할 때 보면 뭐 건국대 89학번, 뭐 숭실대 90학번 다 이래 다. 맞아요. 우리나라 제주변에도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 그 농민운동은 완전히 학출이에요, 학출. 농민의 탈을 쓴 학생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 당시에 상대적으로 이제 농민운동 쪽에 이렇게 이념화되고 조직 그 훈련을 받은 활동가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니까 기존의 농민으로 있다가 이런 운동권으로 전환한 사람들은 좀 미숙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 운동권에서 특히 이제 농민 쪽에 그쪽하고 연대 사업을 하던 이런 친구들이 주로 이제 농민 현장에 가서 맞죠. 지금 아마 전국 농민, 전농이죠. 전농이나 각 단위 그 농민 조직의 거의 핵심 실무자이거나 아니면 그 지도부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NL 운동권이 이제 노동자 특히 단체들하고 같이 융합을 많이 못한 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전노협이라든가 그리고 90년대 초중반에 사실 PD 계열의 다수가 전향을 하잖아요. 예, 전향을. 다시 말해서 당시 소련 붕괴하고 동구 사회주의권이 사실 뭐 멸망하면서 국내에 있는 PD 그 운동권들이 세력이 급속도로 약화되고 또 전향하고 핵심 그 활동가들이 그런 과정에서 당시 노동 조직도 그렇고 학교 단위의 PD 운동권도 그렇고 대거 이렇게 사라지죠. 그러면서 NL만이 이제 운동권에 주류로 남아 있었던 거죠. 90년대 중후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성장하고 또 졸업하거나 이러면서 현장으로 가고 지금 민주노총이나 노동단위에서 사실 사라진 PD의 자리를 이 NL 조직화돼 있고 여전히 혁명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NL 운동권들이 그 자리를 메워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요.